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소녀시대가 강심장에 나와서 치킨 배달을 시킨 썰을 푼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1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길래 본인이 소녀시대라고 하면서 라이브로 치킨 CM송을 부르니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15분 만에 갖다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재미도 없는 진상썰 때문에 소녀시대와 강심장 모두가 욕을 먹었고 대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뇌절한 컨셉으로 욕 많이 먹었던 예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2013년 3월에 첫 방송을 한 장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초반에는 정말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가식 없는 생활고를 보여주는 게 컨셉이었지만 지금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컨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 멤버들이 황금기를 이끌기도 하였는데 그중 내 얼간이로 불리는 멤버들이 큰 인기를 모았고 그 중심에는 기안84가 있었는데요. 기안은 여러모로 나 혼자 산다의 인기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 나 혼자 산다 출연이 웹툰 연재와 마감으로 지친 와중에 숨쉬는 구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애정이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기안이 복학왕을 완결했고 이를 기념하는 마감 샤워 여행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는데요. 임신한 친구를 위해 박나래가 베이비 샤워 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기안이 나도 마감 샤워 한번 해달라고 넌지시 던졌고 마감 샤워를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이를 실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아는 여행 일주일 전쯤 주호민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핑클의 영원한 사랑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하기도 하는 등 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출발일이 되었는데 전현무 혼자만 왔고 전현무는 거기 가서 다른 멤버들 만나는 거라며 얼버무렸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냐고 물어보자 기안은 좀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감 샤워 장소도 기안의 고향인 여주로 의미 있는 장소였고 기념 티셔츠까지 손수 제작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현무는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딴 애들은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내 축하 자리 아니었어? 라는 물음에 전현무 혼자 대표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애초에 둘이 간다고 그러지 뭐하러 속였냐고 하자 서프라이즈 한 거라는 변명까지 하는데요. 기아는 진심으로 실망하고 울먹거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촬영장에는 이렇게 많은 스태프가 모이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멤버들이 안 온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변명이기도 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다음에 다 같이 가요 라고 하며 나름 훈훈한 척 마무리를 했지만 이 방송은 나혼산 역사상 가장 큰 충격파를 안겨줍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제작진은 물론 출연했던 멤버들에 대한 비판 역시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친구들이 생일날 놀러 오기로 했다며 들떠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음식이랑 선물 잔뜩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막상 생일잔치에 아무도 안 오는 왕따 수법에 대한 글이 재발굴되어 올라오기도 하였고 옛날 MBC의 몰래카메라 예능인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PD가 해외에 있는 김수로에게 부모님이 아프니 서울로 들어오라고 하여 김수로가 급히 귀국했는데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여서 김수로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PD가 나 혼자 산다의 PD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인터뷰를 통해 왕따 논란이 당황스럽다며 다들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후 에피소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만 보고 논란이 벌어졌다며 억지스러운 트집 잡기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큰 반전 없이 전현무와 둘이 하룻밤을 보내고는 여행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나 혼자 산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member들 간의 불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출연자들은 잘못이 없으니 출연자들에 대한 공격은 삼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한끼줍쇼입니다. 한끼줍쇼는 강호동과 이경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무작정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게 컨셉이었는데 일본의 돌격 옆집의 저녁밥이라는 프로그램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컨셉상 민폐에 대한 논란은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요.
오직 가정집만 호출이 가능하고 호출할 땐 초인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룰을 정하는 등 최대한 민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1화인 노량진 편이 큰 논란이 되는데요. 고시원까지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촬영한다며 작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경규가 어우 속 터져 라고 하기도 하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고시생에게 대놓고 몇 번 떨어졌냐고 물어보는 등 고시생들 입장에서는 민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낄낄거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고 해당 방송에 대한 비난 여론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게다가 고시생에게 주는 밥이라며 6,000원어치 식재료를 사서는 셰프들이 밥을 해줘서 고시생들은 제대로 된 밥도 못 먹는 거냐는 비판까지 받습니다. 처음으로 한 끼 줍쇼 보다가 욕 나오고 채널 돌렸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며 제작진 중 한 명이라도 고시생 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기획은 안 나왔을 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대학생입니다. 오늘부터 대학생은 연예인들이 실제 대학교에 입학해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한다는 컨셉인데요. 단국대 도예과와 체교과의 16학번으로 입학하여 한 학기를 보낸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탁재훈은 4년을 다녀서 졸업까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데요.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단국대학교 대남숲에 도예과 졸업반 학생의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잘 해결되지 않아 제보를 한다며 글이 시작됩니다. 방송 스텝이 작업 중인 본인의 졸업 작품을 건드렸다는 건데요. 일부러 스텝들을 피해 구석에서 작업을 했지만 굳이 거기에 흙덩이를 두고 촬영을 했고 카메라맨이 작품을 자꾸 건들길래 거기 있는 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건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잠시 밥을 먹고 왔더니 카메라맨이 엉덩이로 작품을 건드려놔서 기물벽이 밀려 들어가 있었다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작품이 파손되었다며 글쓴이는 해당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작업을 했지만 결국 기물에 금이 갔고 가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월 중 공모전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장동민과 탁재훈이 수업 중에 개그한다고 큰소리로 교수님한테 토달고 하는데 본인은 진지한 자세로 학습하고 싶지 비싼 등록금 내고 저급한 수업 듣고 싶지 않다며 방송 철수를 요구한다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PD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을 만나 사과했고 학생 역시도 제작진을 이해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해명을 하는데요. 제작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보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지만 2달 만에 소리소문 없이 종영합니다. 물론 제작진이 생각하지도 못한 민폐나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예상하는 것도 제작진의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